책임을 물으려면 전제가 돼야 될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선생님께서 로봇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네. 이거 있잖아요. 그 책임을 지우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유의지가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는데 그 원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신이 죄를 물을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창조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전제가 돼야만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로봇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철학자니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에게는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는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는 없다. 자유의지는 착각이다. 예. 자기 스스로가 자유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행동한다. 이렇게 예. 데니엘 데넷이라고 하는 예. 과학 철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도덕적 책임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마누엘 칸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은 도덕적 존재니까 자유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는 것으로 거의 분명하게 보여지는 로봇의 경우에 예.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예. 그런 경우는 물을 수가 없겠죠. 대신 예. 로봇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예. 또는 로봇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무서운 거는 예. 학습 능력을 통해 가지고 예. 의식을 언젠가는 가질지도 모른다, 또는 가질 것이다라고 예견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이 주변에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예. 드론이라든지 이런 예. 게 철학자들이 너무 멀리 나갔다. 예. 실제로 그런 레벨까지 우리가 가지도 않았고 예.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문제를 괜히 쓸데없이 만들어내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문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를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철학자들은 바로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인공지능이 그런 레벨까지 가지 않았지만 예. 이것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예.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그런 레벨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만약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자아의식을 가지는 레벨에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로봇에게도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비극적인 요소는 뭐냐?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상태에 가서 우리가 윤리적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를 제압할지도 예.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예.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윤리학의 생물학적 전환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제가 강연할 때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네. 아니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를 알려면 생물학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생물학적 전환을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규범, 요청이지 않는가. 예를 들면 아까 그 여우가 닭 잡아먹는 거, 네. 그건 자연이잖아요. 오히려 그게 자연인데 그걸 윤리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로봇이나 이런, 그러니까 생물학적 전환으로 가게 되면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생물학으로 환원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적어도 생물학으로 확장돼야 되지 않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윤리학은 생물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 예. 개미가 결혼도 하고 뭐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뭐 인꼬 부부가 있고 원앙새들이 뭐 오래 같이 산다고 하지만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인간은 자신이 만든 제도와 원칙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구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와 같이 유사하게 보이는 다른 여타 동물들의 그 행동 양식들이 인간이 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예. 이거를 잘못 환원하려고 하는 과정에 사회생물학과 같이 예. 유전학과 같이 그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들은 도태돼야 된다라고 하는 나치즘의 그 이 사용되었던 슬로건들이 잘못 탄생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예.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를 또 분해하면 결국에 가서는 원자 레벨로 돌아가서 이 무생물과 똑같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작동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바퀴가 있고 핸들이 있고 이것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구성되는데 그 부품에 대한 이해가 곧 전체 조합물에 대한 작동 방식을 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좋게 얘기해서 전환이죠. 예, 환원주의자들입니다. 이 예. 리덕셔니즘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경고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왜? 초기 조건을 알고 예.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완전 분석이 끝나면 예.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예. 초기 조건만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초기 조건을 주더라도요. 예. 이멀전트 프로퍼티, 즉 예. 창발적 속성도 있고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 모이면 물이 되지만 그 2개가 가지고 있는 요소로 분해했을 때는 전혀 다른 존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잘못하면은 굉장히 논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리얼리티를 보자는 거죠. 선생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학을 생물학으로 활용하면 안 되지만 네. 윤리학적인 질문을 생물학적으로는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한테 주는 하나의 교훈 내지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다. 그거를 좀 확장해 보면요. 그 유발 하라리 최근에 나온 책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인간.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전의 인류하고 지금의 인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의 인류는 생물학적 차이는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모 데우스 차원에 오면 진화가 자연 선택이 아니라 지적 설계가 돼서 안 죽는 인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장기를 다 교체하거나. 그러면 앞으로 인류는 새로운 종은 뭐냐면 생물학적 차이가 발생하는 종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죠. 이제 금수저가 태어나서 때부터 이제 재산이 아니라 생물학적 차이로 금수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윤리적인 문제로 이걸 어떻게 관여하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우와 인간의 차이, 돼지와 인간의 차이가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윤리가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그 역사학자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를 겸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뭐 일단은 그 예측을 저는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공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협약적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즉 윤리적 제도가 거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는 투쟁으로 들어갑니다. 예. 왜? 인류 역사는 인정투쟁의 역사다. 해겔이 한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호 인정을 과연 이 다른 종류의 호모사피엔스가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달려 있고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한 중대한 협약이 이루어지면 예. 평화적 공존으로 갈 거고 예. 아니면은 공멸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도발적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저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윤리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가 필요하다.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인문학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극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이 현실의 역사라면 사극의 역사 왜곡 논쟁을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아름답던 장미는 사라지고 없고 남은 건 그 이름뿐. 이게 가장 유명한 기절입니다. 역사학에서는 지나간 미래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겁니다.